지난 15일 오전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흑인 남성이 40세 아시안 여성 고모 씨를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일원 아시안 정치인들은 이날 사건 현장에 총집합해 대중교통 안전 강화 및 아시안을 향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원격 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따라 결국 원격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뉴욕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으니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흑인 남성이 40세 아시안 여성 고모 씨를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NQRW 전철역에서 61세 흑인 남성이 전철을 기다리던 아시아 여성 미셸 엘리사고를 선로로 떠밀어 이 여성은 알전철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씨는 중국계 여성으로 추정되며 NYU 스턴스쿨을 졸업한 재원으로 대형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61세 흑인 사이먼 마살로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연행 과정에서 혀를 드러내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내가 그랬다고 외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마샬은 지난 1988년 이후 3차례 경찰에 체포됐고 강도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샬의 여동생은 마샬이 20년 이상 정신병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일원 아시안 정치인들은 이날 사건 현장에 총집합해 대중교통 안전 강화 및 아시안을 향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린다이, 줄리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 지역 아시안 정치인들도 총집합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3건의 아시안 혐오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며 뉴욕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뉴요커들은 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라며 전철 내 안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시아계 여성을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거리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치안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아시안 증오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키션 트스웰 시경국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범행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와 용의자 간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원격 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따라 결국 원격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육국은 원격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지를 교육국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공립교 교사들은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또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실시간 원격 수업과 오피스 아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결석 처리되지 않게 됩니다. 앞서 2021에서 2022학년도가 시작할 당시 교육국은 교실, 학교 폐쇄, 코로나19 양성 확진, 선거 당일, 스노우데이에만 원격 수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공립교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시위와 최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늘어나 낮은 출석률이 이어지면서 원격 수업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겨울방학 후 개학 첫날 67%, 기록적으로 낮은 출석률을 보인 뉴욕시 공립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함께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 교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좀처럼 출석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14일 기준으로 확진율이 14.6%, 뉴욕시는 13.3%, 롱아일랜드는 17.7%로 조사됐고 뉴욕시 보로 중에는 퀸즈가 16.1%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15일 기준 확진율은 12.9%, 뉴욕시는 11.5%, 롱아일랜드는 15%로 14일보다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15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4일보다 검사 인원이 7만 명이나 많았다는 점에서 15일 확진율이 줄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15일 기준으로 뉴욕시 보로빌로는 퀸즈가 13.1%, 스태튼 아일랜드는 12.5%, 브롱스는 12.3%, 브루클린은 11.1%, 맨해튼은 9.4%를 기록했습니다. 또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가 14.1%, 서포 카운티가 16%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식당 업계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준 데 이어 다시 400억 달러 상당을 마련해 미처 재활기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민주공화양당 일부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폭적 지지하에 식당 업계에 400억 달러, 피트니스 클럽 등 운동시설 300억 달러, 호텔 업계 200억 달러, 관광버스 60억 달러 등 1,000억 달러 지원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 통과돼야 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에 이 지원안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당 재활기금은 지난해 286억 달러가 지원됐지만 조기 소지되는 바람에 20만 개 이상의 식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해 400억 달러가 지원되면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을 제외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으로 꼽히는 피트니스 업체도 그동안 PPP 외에는 지원이 전무했지만 이번에 300억 달러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원안은 연방 하원에서는 양당 의원 100여 명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연방 상원은 공화당 의원 중 6명이 찬성해 앞으로 4명만 더 확보하면 상원도 무난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근무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대유행이 끝나도 원격 근무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대와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 근무를 하겠다는 응답률이 1년 전 20% 정도에서 지난달에는 28%로 상승했습니다. 또 전년 원격 근무로 전환하겠다는 답변도 15%에 달하는 등 예전에는 원격 근무를 생각지도 못했던 근로자들이 원격 근무를 원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근무를 금지하는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5%로 조사됐고 원격 근무를 하는 콜센터 근무자의 생산성은 7.6%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원격 근무 선호자가 늘고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큰 대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 도시가 텅텅 비고 변두리로 몰리는 도넛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코 속보다 입안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면서 침을 대신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의학계에서는 코 속 깊은 곳을 면봉으로 긁어 검체를 채취하는 기존 검사 방식이
오미크론 변이를 상대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기도 위쪽에서 주로 증식하는 데다 잠복기마저 짧은 까닭에 코 속 검사로는 추가 전파를 막을 정도로 신속히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코 쪽보다 입안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면서 검사 대상자의 침을 대신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대 도널드 밀턴 박사 등은 코로나19 증상 발현 사흘 전부터 5일간은 침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코 속의 3배 수준으로 많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침을 사용하면 코 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쓸 때보다 며칠은 일찍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밀턴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실제 남아공에서는 델타 변이를 상대로는 코 속 깊은 곳을 면봉으로 긁어 검체를 채취하는 기존 방식의 코로나19 검사가 침 검사보다 유효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를 상대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 콜리빌시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 도중 괴한이 침입해 장시간 공포의 인질극을 벌인 끝에 인질범이 사망하고 인질 전원이 구출됐습니다. 15일 오전 무장한 괴한 한 명이 예배가 진행되던 시나고그에 침입해 유대교 성직자 랍비 등 4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12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인 남성은 사망했고 인질은 모두 무사 구출됐습니다. 용의자는 영국 국적의 멀리크 파이저 라크럼으로 확인됐으며 인질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첫 신고를 받은 즉시 특수기동대를 현장에 파견했으며 협상단, 구출단, 경찰 특수기동대 등 총 200명이 투입된 끝에 사건 발생 후 12시간가량이 지나 랍비 등 4명 전원이 무사히 풀려나며 상황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 유대교 회당은 이날 예배를 페이스북과 줌으로도 생중계했는데 라이브 스트림으로 인질극을 1시간 넘게 봤다는 이 교회 신자는 아크럼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고함을 쳤고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으며 폭탄을 갖고 있다고 위협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라고 규탄하면서도 용의자가 왜 콜리빌의 유대교 회당을 노렸는지 추정할 충분한 팩트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미국인 절반이 좌절감을 느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BS 방송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0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0%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좌절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실망이라는 답변이 49%, 불안하다는 답변이 40%인 반면 만족은 25%에 그쳤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44%로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11월 최저점을 찍고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 1년차 지지율로는 37%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평균 지지율보다 낮았고 물가 문제에 대한 지지도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도 36%에 그쳤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64%에 달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유족에게 북한 동결자금 중 24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뉴욕주 감사원이 연방재무부 재외자산 통제실에 동결한 북한 광선은행의 자금 24만 336달러를 보관 중이므로 이 돈 및 이자를 원비어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북한 및 광선은행의 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한 뒤 원비어 유족에 대한 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여부를 밝힐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집행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뉴욕주 감사원의 판결 뒤 10일 이내에 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비오 유족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부터 북한은 원비어 유족에게 5억 113만여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17일 뉴욕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연방재무부는 지난 2009년 8월 11일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해 북한 광선은행과 탄천상업은행, 혁신트레이딩의 자산에 대한 동결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17일 오전 9시쯤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쐈으며 올해 네 번째인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2시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중심부인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에비뉴 부근 쇼핑몰에서 한인 남성 한 명이 히스패닉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을 여행 중인 가운데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았으며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무관용 정책을 적용해 공장 가동 등을 중단시킴에 따라 2-3주 내에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첨하는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 당첨금이 3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브롱스 고층 아파트 화재로 숨진 17명 중 15명의 장례식이 어제 브롱스에서 수천 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을 20년째 막고 있는 가운데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6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